요약집은 52쪽이에요. 52쪽. 손해배상 올해 궁금합니다. 작년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몇 문제 냈느냐? 무려 3문제를 냈어요. 손해배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작년 시험에서 의무 파트에서 말이에요.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공인인증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관 의무가 없는 게 무엇이냐? 이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서 3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럼 4문제 됐죠 벌써? 4문제가 됐고 거기다가 비밀준수물을 작년에 냈다고 그랬죠?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게 갖고 5문제가 나온 거죠. 원래 출제 비중이 4개예요. 그러면 지금 확인 설명 문제 작년에 빠졌죠? 거래계약서 빠졌죠? 금지행위도 빠져버렸죠? 작년에. 그래갖고 어쨌든 이해는 꼭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론을 보죠. 그래도 우리는 작년에 3개를 냈으니까 올해 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보이는데 알고는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데 30조 제1항과 2항 우리 교재에 지금 실려있죠. 개업공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30조 1항은 고의 과실한 책임으로서 과실 책임을 규정했고 30조 제2항이에요. 개업공사는 자신의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가 손해입혔다. 그럼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예. 그러면 이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사무소 제공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개업공사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되고요. 이제 인과관계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가볍게 이해해 주시고 그 밑에 손해배상 책임의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법은 계속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 따라서는 재산상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참고인데 이거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성립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자. 그 다음 이제 소멸시효도 참고하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예요. 안 날로부터는 몇 년?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는 10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법에 명문이 있는 게 아니고 민법 규정을 준용화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산상 손해가 난다는 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정신적 손해거든요.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없죠. 그러면 의뢰인이 만약에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다. 그러면 이것은 민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개공은 당사자가 입은 전손해배상이에요. 따라서 개공은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게 아니죠. 당사자가 입은 전손해배상입니다. 다만 우리 법에 의해선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될 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드시고 그러면 이 손해배상에 관련된 이제 요거 판례를 잠깐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거기 지금 53쪽에 지금 판례가 쭉 있습니다. 우리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자는 개공과 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제3자한테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판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제3자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손해배상에서의 중개행위의 범위인데 이 중개행위의 범위는 대단히 넓게 해석하더라.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보다는 중개행위 범위를 여기서는 훨씬 더 넓게 해석해서 경매 행위를 하다가 만약에 손해 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나아가 계약의 이행에 관여했다가 손해 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봤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 이해드시고 다음에 관리 대행을 해주다가 손해 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로 봤어요. 그러니까 월세 위임을 받았는데 전세로 쫙 놓고 모아가지고 저기 해외 도주에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세 사기 대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하고 있는데 개공은 자신이 중개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계약서 작성 교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게 개공이 자신이 중개하지 않았는데 연장 계약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대부업자가 손해 입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알고 있고요. 넘어갑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판례인데 요거는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과실상계 판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이걸 상계해달라는 거죠. 그럼 과실상계는 개공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우리 개공한테는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죠? 개공은 과실상계를 인정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이건 고법 판결이니까 참고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은 했어요. 근데 설명서 교부를 안 했거든요. 그럼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고법 판결이었죠. 이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성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제는 보증보험과 성격이 같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상법 보험편이 적용된다고 했고, 이 보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연한 사고에 기인한다고 그랬죠.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제 가입할 당시에 공제 사고가 발생돼 있지 않아야 된다. 공제 사고가 발생돼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공제 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개공이 후일 공제 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사기칠 의도가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가입을 했지만 공제 가입할 당시에 사고가 이미 발생돼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공제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이게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손해배상 관련 판례를 쭉 짚어봤고요. 최근에 이 중개행위 관련 판례를 지금 지속적으로 내고 있네요. 작년 시험에서도 물어봤어요. 중개행위 관련 판례. 요거. 그래서 중개행위 관련 판례는 용어의 정의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걸 작년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공은 이제 보증을 설정하더라. 그럼 보증 설정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시기 있죠, 시기. 시기 가지고 장난 엄청 잘 치는데 보증 설정 시기는 대전제가 언제까지다? 업무 개시 전이죠. 근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전 알고 있고, 그다음 설정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만나는 거 알아요.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그 다음에 공탁의 방법이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설정 금액도 잘 아시는데 법인은 2억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억 이상, 법인이 분사무소는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하죠. 그 다음에 지역력동조합은 지금 현재 얼마?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내년에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 부분은 안 물어보는 게 분명히 맞다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증명서를 갖춰서 이렇게 신고를 들어가는데 이때 보증기관이 등록권창에 저 한민우는 보증 설정했습니다 하고 직접 통보해버렸어요. 그럼 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신고 들어갈 때 증명서류 사부를 첨부하게 돼 있잖아요. 첨부하게 돼 있는데 이때 이 증명서류 이거 첨부 서면은 전자문서로 첨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 이 부분이 조금 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이걸 갖다가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도 있다. 요걸 물어봤고요. 다음에 보증기관이 등록차는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작년에 이 부분에서 세 문제를 내면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물어봤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가 협회 공제 가입하지 않습니까? 공제 가입을 하면 별도로 보증 설정 신고를 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협회가 직접 다 통보해버려요. 공제 들어가면.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인데 이거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증의 변경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말이 뭐라 나와야 돼요? 이미 설정한 보증 이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말이 나와야 되고, 다른 보증을 설정한 등록가치 신고하는 거고, 보증기간이 만료된 개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워드 단어를 꼭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공탁금 회수 제한. 고맙게도 엄청 잘 물어보는데 폐업 사망했습니다. 몇 년간 회수금지? 3년간이죠. 이거는 의뢰인을 보호하는 조치고요. 그 다음에 보증 설명 시기 꼭 주의해야 됩니다. 보증의 설정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는 거죠. 근데 보증의 설명은 언제 한다? 중개 완성되었을 때. 완성되었을 때 쌍방 모두한테 설명하는데 보장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그 다음 보장금액. 그래서 기관, 기간, 금액을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쌍방 모두한테 그 사본도 교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물론 이 교부는 전자문서 교부해도 되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이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그럼 이때 손해배상 합의를 했어요. 그럼 합의서 내면 되고요. 합의를 안 했다. 그러면 판결문 내야 되죠. 판결과 동일한 유력에 있는 화의조서 같은 것도 인정이 되더라. 그럼 이제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하게 되면 이때 개공은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했다가 나왔죠. 그럼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15일이 나와야 된다. 이게 키워드. 그러니까 보증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이 했다 나오면 며칠? 15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채워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 15일이 지금 우리 공유사 법조에서는 2번 나온다고 그랬죠? 다 나왔죠, 이제? 여기 손해배상 쓸 때 재가입 보존이 며칠? 15일. 또 하나 15일 기억나세요? 좋습니다. 수시 모니터링. 이렇게 돼요. 이왕 한 개면 그럼 30일 해볼까요? 30일도 2번밖에 안 돼요. 공유사 법조에서는.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30일이고 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처리 기한이 30일이죠. 국토부 장관은 30일 내 지정을 해주게 돼 있죠. 감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15일, 30일 기억해두면 참 편해요. 이게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다음 이제 이거 제재도 한 번쯤 감 꼭 잡아놔야 되죠. 보증 관련 제재,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인데 보증을 아예 처음부터 설정을 안 하고 업무 시작했어요.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 임취, 의료인 보조치 위반했죠. 근데 중개 완성됐을 때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교부를 안 해버렸습니다. 설명을 안 하거나 사본교부 안 하면 100과, 개시 안 해도 100과. 감 잡았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재.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교부 안 했다. 그럼 100과. 근데 처음부터 설정 안 하고 업무 시작했어요. 이때는 의무적 등록 취소, 임취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보증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문제 확인할까요? 문제집 92쪽 갑니다. 92쪽. 자,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사 법령상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1번입니다.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지역농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되나? 맞아요. 등록권 증여를 신고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 신고해야 되죠. 지역농협은 등록은 필요 없지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1000만 원 이상을 설정하여 등록권 증여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내줘요. 2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는 설명해야 된다. 중개 개시 전 밑줄 긋고 설명에 밑줄 그으면 틀렸다는 거 보여요? 완성되었을 때죠. 설명은 완성되었을 때다. 그래 틀렸고. 3번님은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사 갑의 중과실로 거래 당사자 을에게 1억 2천만 원의 제한상 손해가 발생한 때는 을은 갑에게 저는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거 아니죠. 1억 2천 손해 입었다면 1억 2천만 원 전액 책임이에요. 개공은. 자, 그래서 3번 정답 됐고요. 4번입니다. 개공사가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변경 떴죠. 그럼 변경 밑줄 긋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에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5번 질문. 개업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유무에 관계없이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밑줄 긋고 배상 책임을 진다에 밑줄 그으면 틀렸죠. 원칙적으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은 고의 과실한 과실 책임이죠.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땅 파먹고 살지만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 돼버리면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럼 51번 갑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것은. 자, 오해놓고 시작합니다. 기억입니다. 농협동조합에 따른 지역농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중개 업무를 개시 전 밑줄 긋고 보장금액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간에 설정하고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밑줄 긋고 증명세력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5. 니은입니다.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에 제한상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없다에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최근에 지금 이 30조 제2항 조문 있죠. 사무소 제공 책임. 이거 지금 조문대로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틀렸고. 디귿입니다. 개업공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손해배상 나왔죠? 그러면 10일 이내에 틀렸죠? 10일 밑줄 긋고 나가야 됩니다. X 나가야 돼요. 15일 내에 그럼 그거
15일 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그럼 맞나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15일이 나와야 됩니다. 확실하게. 15일 내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했다고 그랬죠. 그래도 다시 가입을 할 때는 공제로 변경할 수 있죠. 이걸 작년에 물어봤어요. 또 원래 중개업법 시에는 이 부분 잘 물어봤거든요. 근데 공사법으로 넘어와서는 안 물어봤었는데 작년 시험에서 이걸 또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알아들으셨죠 다? 만약에 보증보험사에서 6천만 원 손해배상했다. 그럼 보증보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보험으로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야 돼요? 1억 다 들어가야 되죠. 공제로 들어간다. 공제도 1억. 공탁을 해도 1억 공탁해야지. 6천만 원 배상했다 하더라도. 뭔 말인지 아시죠? 다시 가입이라는 뜻은 전액을 다시 들어가라는 거죠. 전액을. 자, 그래서 디귿쯤은 15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옳은 지문. 기억뿐이죠? 예, 기억입니다. 그래서 1번이었어요. 52번 갑니다. 손해배상과 보증, 업무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X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번. 노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노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 측에 신고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 보증 설정. 맞아요? 예. 2번. 개업공사는 보증보험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자, 이제 손해배상 떴어요. 15일 나와야 되죠? 그럼 15일 내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나 공탁금 중 부족금을 보존해야 한다. 맞았죠? 정확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다 나왔죠? 그러니까 조문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으로 손해배상했다면 부족금을 채워내야지. 보존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하고 계약체계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계약공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 이것도 중개행위하다가 손익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죠.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 긋고 X나 버려야죠. 그럼 3번 정답 됐고요. 4번입니다. 계약공사 고용인 포함이고 계약공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알아보시겠어요? 판례의 태도죠. 여기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자는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대해서 한해서만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겠습니다. 4번이 바로 그겁니다. 5번 지문이에요.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 기업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아요? 고의로 보조원이 손해 입혔어요. 그래도 책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자, 그럼 53번 문제로 가보실까요? 공인인사법령상 기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보증 설정 의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오해놓고 시작합니다. 1번, 기업공사는 자신이 설정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증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 책임. 밑줄 긋고 X 나와버려야죠. 당사자가 입은 전손해배상이에요. 근데 보증기관은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거죠. 자, 2번입니다. 공인사업회 회원인 기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협회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회원인 기업공사라도 반드시 공제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X. 3번, 기업공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발생한 재산손해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은 기업공사의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밑줄 짝, 청구를 할 수 없다 밑줄 짝 그러면 틀렸다는 거 보이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공이 책임이 있죠? 그럼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보증기관도 당연히 책임이 있어요. 그래 틀렸죠?
지급 청구할 수 있죠. 4번입니다. 기업공사가 가입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의 지금 밑줄이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밑줄 그으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4번 정답이고 5번입니다.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자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손해배상 나왔죠? 그러면 10일 내에 밑줄 긋고 X 급벌해야 되죠? 15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줘야 되죠. 그래 틀렸습니다. 자, 그럼 54번 문제 갑니다.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오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번.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는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한다. 얼마? 1억 이상. 2번.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 별도로 지우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맞는 걸로 정리합니다. 이게 만약에 별도로가 들어가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주된 사무소 2억 설정돼 있죠. 분사무소로 별도로 1억 설정하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주된 사무소 2억에다가 1억을 추가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별도로 들어가고 추가가 들어갔는데 구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를 지우자고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중개업법 시에는 어디까지 연습했냐면요. 중개업법 시에는 분사무소마다 별도로 보증을 1억 이상 설정한다. 이렇게도 막 했었어요. 그건 틀렸죠? 분사무소마다 별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니까 별도를 지우자고요. 그래갖고 맞는 질문을 하자고요. 자, 그래서 2번 질문 정답 처리하고요. 3번입니다. 기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사람 설명입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 밑줄 긋고 설명에 밑줄 그으면 틀렸다는 거 보여요? 완성된 때 설명하는 거죠. 이거 설명 안 해보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자, 그래 틀렸고 4번입니다. 기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 밑줄 긋고 X 나와버려야 되죠.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틀렸죠? 업무 개시 전. 그래 틀렸고. 다음 5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탁금은 기업공사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내내 회수할 수 없다. 5년의 밑줄 긋고 X 나와버려야 되죠. 사망 폐업하고 3년 내는 회수할 수 없죠. 자, 그러면 55번 문제 가십니다.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1번 질문. 기업공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밑줄 그어야 되죠.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가입해야 된다. 밑줄 쫙 그으면 틀렸죠? 업무 개시 전. 2번입니다. 기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밑줄 긋고 거래당사의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해야 한다 밑줄 그으면 틀렸죠? 완성된 때. 시기 가지고 1, 2번 지문을 다 물었어요. 이게 몇 회원인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2번 지문 역시 틀렸고요. 3번입니다. 보증기관이 기업공사가 보증을 설정한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했다. 직접 통보에 밑줄 긋고 기업공사는 보증 설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밑줄 그으면 맞습니까? 예, 그렇죠. 직접 통보해버리면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건 3번 정답. 4번입니다. 기업공사는 자신이 가입한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 책임을 진다.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입은 전손해배상이죠. 말이 조금 애매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책임을 진다. 이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사가 공제기간이 만료된 때는 기간 만료 떴죠? 밑줄 긋고 만료일로부터 15일 밑줄 긋고 X 나와버려야죠. 기간 만료가 뜨면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기간 만료가 나오면 기간 만료일까지가 나와야 된다. 그래 틀렸고. 자, 그럼 56번. 요거는 기억나는데 23회 기출이었어요. 이 문제는. 법인인 기업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 C구, D구, 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사업령상 중개행위람에 있어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되는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의 합계는 얼마냐? 그럼 토탈 금액을 묻는 거죠, 지금. 그러면 4개에서 분사하면서 줬죠? 최소 얼마 돼야 돼요? 6억. 6억. 주된 사무소 2억에 4억 추가니까 6억입니다. 와, 내년에는 그러면 이게 주된 사무소 4억에다가 분사무소 2억씩 추가하니까 얼마 돼야 되나? 계산이 잘 안 되네. 네? 얼마 돼야 돼요? 내년에는 12억. 확실히 산수를 나보다 잘 하시는구나. 12억 돼야 되죠? 네. 2배로 늘어나니까. 자, 그럼 57번 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1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꼭 한 문장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OX, X. 보증 설정해야 되죠? 현재는 지역내역 1,000만 원이고 나머지 법인들은 지금 현재 얼마예요? 에?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산림조합은 얼마입니까? 법인이잖아, 법인. 법인이니까 지금 얼마? 2억 이상이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태클 건 거 아니에요. 산림조합에서 야, 지역농협보다 우리가 낫거든? 지역농협은 왜 1,000만 원인데 우리는 왜 2억인데? 그리고 내년에 2천으로 전부 다 통일시킵니다. 특수법인 전부 다 2천으로 통일시켜요. 다. 그래서 어쨌든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1번 질문 틀렸고 2번입니다. 기업공사 갑이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을에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의 중개행위에 갑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무소 제공했어요. 이건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 있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책임집니다. 자, 그래서 2번 X입니다. 아니 근데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 안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피곤해지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이게. 자, 3번입니다. 기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자.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 이게 뭐다? 보증.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가 보증이죠. 그럼 보증을 설정하지 않냐고 업무를 개시했다는 얘기죠. 그럼 등록하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면 읽으면 맞죠? 맞습니다. 3번 정답. 4번 기업공사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손해배상 또 나왔어요. 30일 내에 밑줄 긋고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한다. 틀렸죠? 그래서 15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융 부족금을 보존해야 된다. 5번 갑니다. 중개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면에 지급 청구에 밑줄 긋고요. 중개의뢰인과 기업공사는 손해배상 합의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합의서 밑줄 긋고 않는다 밑줄 긋으면 틀렸죠? 포함되죠. 이게 없다면 판결서를 첨부해야 되죠. 자, 58번 문제 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1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기업공사가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 취득금과 같은 거래당사 계약상 의무실에 관여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 행위에 관여했죠? 포함됩니다. 그래 1번 틀렸고. 2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아니죠.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 통념상 결정하는 거죠. 틀렸고. 3번 질문. 기업공사가 장래 공제사기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킨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알아보시겠어요?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공제 가입할 당시에 공제사고가 발생되어 있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후일 사기를 쳐야지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갖고 있고 공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렇다더러 공제 가입할 당시에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돼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역시 3번 맞았고요. 4번입니다. 공인인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중개보조원이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억나세요? 자격증, 등록증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로 운영하는 자가 그렇게 돼 있죠. 자격증, 등록증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오피스텔 임차를 의뢰한 자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건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직접 당사자로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를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기억나죠? 지문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중개보존이라고 딱 했는데 법률적으로는 지금 중개보존으로 꼭 봐야 되느냐? 사무소에 출근 안 해버리는 거죠. 자격증 빌려준 자가. 그죠? 어쨌든 그래서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은. 이렇게 내면 바로 이거 태클이에요. 보존으로 내버리면. 그래서 법률적 지위는 보존으로 볼 수도 있는데 공인인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대여받아 중개사무소 운영하는 자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럼 이거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를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기억 안 나요? 용어의 정의에 이 판례 있습니다. 중개 판례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 이게.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 5번입니다. 중개행위의 범위에는 거래 일방 당사자에 의뢰하여 중개사물의 매매기관 임대차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방 당사자의 의뢰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어요. 예.